물감을 이제 제가 반찬통을 활용을 하는데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태양 그리는 물감이고, 이제 홍채 배경, 그러니까 이런 배경 물감은 진한 갈색, 밤색 이런 게 섞이는데, 이게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이렇게 떼내요, 속에 있는. 그래서 이거 다시 쓰는 거죠. 떼내버리고.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이것도 나중에 보면 또 색깔이 꽤 오묘하기도 해요. 이렇게 뒷부분이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혹시 그 마티스처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모양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제가 의도치 않게 어떤 그 성운이나 어떤 은하로 쓸 수 있는 그런 무늬들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쓸지 모르니까 일단 한쪽에 모아놓는 거죠. 그래서 이게 뚜껑인데 이렇게 떼내면 이게 떨어져요. 이렇게 굳어서 못 쓰는데 이제 오브제로는 쓸 수 있어요. 뒷면 보면 제가 의도치 않은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쪽 뒷면 보면은 이렇게 약간 그 성운 같은 모양이 나온단 말이죠. 색깔이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와, 이건 하트 모양이네. 전혀 제가 생각 못한 거죠. 약간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가위로 자르면 뭔가 우주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거죠. 전에 기억나실 건데 이거 20호를 화불 20호를 가피를 할 때 누가 이제 먼저 이렇게 사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500만 원에 판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이후에 4분이 더 신청을 해서 딱 5개를 500만 원에 팔기로 그때 약속을 했고, 그 중에 한 분이 먼저 보냈어요. 7064 계좌로. 그래서 한 3, 4일 후에 이걸 판화를 맡기기 위해서 지금 빨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판화 공방이 서울에가 있기 때문에 갈 때 이렇게 맡길 걸 확 한꺼번에 맡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빗결바람결을 계속 완성하고 있고, 이제 그것도 판화를 맡길 거고, 이번에 이제 엽서를 하나 만들 건데, 한쪽 면은 이게 들어가고, 전문가, 그러니까 사진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아주 예전에 넝쿨선 초기 작업할 때 1999년에 서영돈이라는 사진 작가가 와서 그걸 찍어서 엽서나 도록으로 만들었어요. 넝쿨선을 딱 찍는 거죠. 조금만 하니까 뒤에 이렇게 종이를 받치고 찍었는데, 그 당시에 1999년에 슬라이드 필름으로 찍어야 한 요만한 거, 좀 큰 거, 이름 다 까먹었네. 꽤 큰 필름이 들어가는 그 카메라였는데, 아주 유명했죠. 그 당시에 그 작가들 사이에서는 고화질 슬라이드 필름이에요. 그 슬라이드 필름을 또 이렇게 맡기는 데가 강서구 어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필름 풀 그러면은 트리밍 없이 전체를 이렇게 사진으로 인쇄를 해주는 그런 용어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카메라 시대. 그런데 그 당시에 1999년에 그림 한 컷을 찍는 가격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했어요. 1995년에 아니 99년, 그러니까 90년대에 1990년대에 뭐 작은 그림이든 큰 그림이든 어쨌건 필름값 들어가고 그 사진가를 화실로 불러서 찍어야 했는데, 그때 이제 한번 부르면 한 20개 정도 찍으면은
한 얼마야? 300만 원에서 3, 400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전 15만 원씩 해달라 그래가지고 20컷을 찍으면 300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진 작가한테. 네. 그런데 그게 총 2000년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한 25년이 흘렀어요. 그 1990년대로부터 30년 흘렀나? 90년대 그러면은 0년대 거의 30년 흘렀네. 사진 가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파너로 맡길 때 이제 파너 공방에 딱 맡기면 이거 한 컷을 제대로 찍어주는데 한 15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찍어주는 거예요. 전문 스튜디오에 가서 이 작품은 조명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제가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는 딱 주문을 내려요. 거의 그림자 없게 동화책처럼 나오게 사방에서 조명을 줘서 빵 찍어달라 이렇게 딱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파너 공방에서도 찍지 못하고 전문 사진학과를 나온 분이나 아니면은 미대 나와서 사진 작가 하는 분들이 보통 그런 부업을 하죠. 이런 거 찍어주는 부업을 하는데 그게 이제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똑같아요. 15만 원, 15만 원. 그때 이제 전문적으로 학교에 와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작업할 때 뭐 졸업 도록도 만들어야 되고 하면은 전문 사진가가 이제 조명이랑 큰 카메라를 들고 그 미술대학에 이렇게 와서 찍어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25만 원 받았어요 그때. 근데 저는 이제 15만 원 좀 이렇게 아는 사람 소개로 해서 이제 그때 15만 원에 찍었죠 한 컷에.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1999년에 개인전을 한번 한다는 게 얼마나 그 당시에 그 환율 지금 그 돈의 가치로 따져보면 2000년에 개인전을 한번 한다는 게 사진을 찍는 데만 300이 들었어요. 사진을 찍는 데만. 그 도록으로 그래서 비싸서 도록으로 못했죠. 그때는 다 리플렛에 이제 한 20장의 사진 중에 골라가지고 한 12개가 들어가는 그런 리플렛을 만들었죠. 리플릿 그때 제가 얼마 줬냐면은 그거 넝쿨선 작업으로 2000년 1월에 덕원갤러에서 할 때 리플릿 비용을 80만 원 줬던 것 같아요. 도록을 해보면 2, 300, 그 당시에도 2, 300 했고 참 그때 사람들 돈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경쟁이 심해져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비용이 적게 들어서 그런지 그때나 지금이나 비용이 비슷하다는 게 참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예전에 안경값 되게 비쌌었잖아요. 안경. 지금 많이 떨어졌죠. 약간 예전에 그 작품 사진 찍을 때 하고 작품 사진 찍는 비용하고 도록비 이런 것들하고 안경이랑 제가 좀 이렇게 비유를 해보게 돼요. 예전에 정말 안경은 대단한 거여가지고 정말 부르는 게 값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안경값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죠. 30년 전에도 10만 원이었고 웬만한 게 지금도 그냥 안경 하면 10만 원에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사진 생각이 나네. 그래가지고 이제 엽서를 만들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그림이 뒷면에 들어가고 앞면에 빗결 바람결이 들어가고 어떤 저한테 한 1000만 원 이상 투자한 그래서 계약금만 걸어놓고 할부금을 못 내서 이제 미안하다 그동안 자기가 돈벌이가 없어서 하면서 이제 그 청년이 한 분이 있는데 자기는 200만 원 넣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넣더라고. 문자가. 그 청년이 제가 저기 이나쇼 아트 배워 할 때 빗결 바람결 시리즈를 보고서 어떤 굉장한 광명 체험을 했대요. 그 그림에서 뭔가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광명 체험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엽서를 제작하게 됐는데 그런데 지금 그거를 판화를 주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걸 엽서로 제작해서 사인해서 내가 선물로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이렇게
둘이 대화를 카톡으로 좀 비밀 채팅을 좀 하다가 엽서를 제작하게 됐는데, 이제 앞에 전면부에는 빗결바람결을 들어가고 조그맣게 제가 사인을 할 거고, 뒤에는 간단한 이제 편지 같은 걸 써서 보낼 건데, 이제 그 엽서는 상시 제가 아미고님들한테 이렇게 편지 같은 거 쓸 때 연하장 뭐 수시로 틈틈이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날 때 주로 이제 이렇게 입금이 되면 이름이 딱 뜨잖아요. 이 휴대폰에 딱 뜨면은 또 딱 고맙잖아요. 그럼 바로 딱 연하장 써서 보내주고, 이제 그런 어떤 엽서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작지만 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엽서를 사인해서 이렇게 뒤에다가 간단한 편지, 이렇게 이게 제 손글씨 자체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중요한 자료로 그게 값어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엽서를 제작하려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전에 이 그림 찜하신 분 중에 이제 3분이 남았는데, 3분은 제가 좀 사주를 물어봐서 이 태양의 색깔을 좀 바꿔볼 수도 있거든요. 꽃의 색깔하고 차별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주를 보고 그림을 맞춰서 그려준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비다 이러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그 사주라는 장치를 통해서 내가 좀 더 다른 색깔을 써볼 수 있는 하나의 동기부여이자 모티브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왜 그렇게만 보냐 이거죠. 이 사람은 목이 부족하네. 그래서 파란 태양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실제로 파란 별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파란 태양도 그리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뭐 별에서 꽃까지라 하더라도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사주를 딱 보고서, 이 사람은 노란색 사이에다 빨간색을 좀 많이 찍어줘야 되겠네. 불이 좀 부족하니까 이게 들불처럼 이렇게 불이 번지는 듯한 느낌도 나고 괜찮네. 이렇게 어떤 모티브가 된단 말이죠. 그림을 그릴 때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는데, 뭐 무슨 사주 얘기하면 미신이니 사이비니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본인이 그쪽에 공부를 안 해서, 음양오행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그 감각이 없는 거지. 거기에 대한 감각이. 사실 요즘 화가들 중에서 음양오행 사상하고 음양오행 명리학하고 주역책을 한 2번 읽은 사람이 정말 드물 거예요. 저는 이제 20대 때부터 그런 동양학과잖아요. 동양철학을 좋아해서 아예 그 고수들한테 강의도 듣고 그랬는데, 주역 강의하고 주역, 정역, 음양오행, 그다음에 천간지지의 해석이라든가, 사주 공부는 안 했어요. 별로.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그걸 학문적으로 접근을 했지, 그러니까 갑을병종, 무기경신, 자축인묘, 신섬, 이걸 학문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음양오행 사상으로 접근을 했다고요. 주역도 마찬가지고. 그것으로서 뭐 주역으로서 제가 점괘를 뭐 본 적은 있는데, 한 1년에 한 번씩 제가 동전으로 이렇게 정말 답답할 때 그걸 딱 생각하고 동전을 이렇게 던져서 가지고 아래에서 또 효를 이렇게 딱 해서 이제 주역을 딱 펼쳐보는 거예요. 제가 한 30년간 한 3번 봤던 것 같아. 주역점을 30년간 한 3번 보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뭐 이게 상황이 다 좋으니까 안 보는데, 저번에 그 소나리 사태가 한창일 때 제가 주역점을 한번 봤어요. 주역점을 한번 봤는데 쾌기가 나오더라고. 상쾌해진다. 그러니까 뭐 문제가 복잡해. 그 당시에 뭐 해결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라고 생각하고
주역점을 봤어요. 그랬더니 쾌괴가 주역에 상쾌하다 할 쾌괴가 있거든요. 그때 효가 그렇게 나오더라고. 주역 쾌괴. 잠깐만. 왜 이게 쾌괴. 이거 64개 중에 43번째, 44번째에 있는 기호다. 쾌는 둑을 터서 물이 잘 흐르도록 한다는 의미다. 여기서는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뜻이 파생되었다. 딱 이게 나오더라고. 쾌괴가 나오더라고. 잠깐만. 그래서 이 일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장애물이 제거가 되고 막혔던 게 흐르게 되고 이렇게 결국에 이렇게 해결이 되겠네 라고. 쾌괴 이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소나리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지역점을 최근에 본 거예요. 최근에 너무 답답해서. 봐봐요. 괴사가 이렇게 나와. 야, 이거 진짜 그동안 방송을 안 했구나. 괴사에서 쾌는 소인의 간악함을 조종해서 드러내 밝히고, 이게 행정소송에서 이긴다는 뜻이잖아요. 소인의 간악함을 조종해서 드러내 밝히고 신실함으로 동지들에게 호소해 도움을 구해야 한다. 안면곤들한테 도움을 구해. 그러나 위험이 닥칠 것이니 그 위험은 닥칠 것이니 먼저 자신이 다스리는 은민에게 고하고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이롭지 못하다. 실행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소인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대한 방도에 관한 설명이다. 재밌지 않나요? 소나리 생각하면서 주역점을 봤는데 쾌괴가 나왔단 말이에요. 소인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대한 괴가 나온 거예요. 소인의 간악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워가 사람들을 불러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비를 하고 적군이 쳐들어올지라도 근심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인을 제거하는 방도는 신중함과 진실함 그리고 중용의 덕인 것이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중용을 지키면서 신중하고 신실하게, 그러면 그 장애물이 제거될 것이다. 이렇게. 야, 진짜 그래서 그 예전에 이 도사들이 주역점을 볼 때도 절대 함부로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 번 본 점에 대해서는 2번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쾌가 딱 나오고 나서 이제 그때 이게 한 몇 년 전에 봤지. 잠깐만. 2심에서 봤구나. 2심 중노위 갈 때 봤구나.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래서 이 사건에서 주역점을 한번 보자. 2심에서 봤는데 쾌괴가 딱 나오더라. 시간은 걸리나 이제 아주 말끔하게 전화위복이 되는 방식으로 끝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쨌건 제가 주역을 공부하면서도 이 주역점을 친 게 아니라 이 주역 철학을 공부한 거고 응양오행 철학을 공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왕 공부해 놓은 거 이왕 거기에 대한 제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이 아미고님들의 사주를 보고서 거기서 모티브, 이분한테는 이런 색깔을 써주는 게 좋겠어, 이 모티브로 삼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사이비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그때 그런 논의가 좀 있었어. 초창기에 2019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모티브다. 컬러에 대한 컬러가 엄청 많은데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컬러를 쓰는 게 좋을까에 대한 좀 범위를 좁혀주면 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시를 쓸 때 바람에 대해서 시를 써봐라 그래. 그러면 좀 더 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 시험 볼 때처럼. 그래야지 또 수다 떨다 보니까 옛날 생각들이 쭉쭉쭉 나서 정말 예상치 못한 제가 주역점을 그때 봤던 2심 때 답답해서 봤던 그 생각이 나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상쾌, 쾌괴가 나왔다라는 점을 처음으로 얘기하네요. 저는